강전의 출발 새 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 공천 비율 등 공천 기준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남성 예비 후보들이 성평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내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쪽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임종석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도 요새 좀 시끌시끌하네요. 예. 네, 민주통합당에서 그 강철구 공천심사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까? 네, 아마도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을 지금 한창 논의 중인데요. 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천 기준이 확정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예. 우선 공천의 방법이나 경선 방법 등은 이미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당규와 시행 세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그런 당규와 시행 세칙에 따라서 공천심사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예. 뭐 단수공천 또는 2배수, 3배수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네. 그리고 자격심사 기준 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계시고요. 예. 아마 이번 주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공천은 몇 % 지역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정해요? 그것도 공천심사위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30%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닙니까? 그것은 당규에는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완전 국민경선을 더 우선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성 의무 공천 비율 15%라는 거 이것도 네. 공심위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당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번에 공천 관련한 이제 당규를 확정하면서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의무공천 비율 15%를 정한 것이고요. 네. 이것이 발전이라면 이제 이전에는 여야가 모두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예. 이전에는 대체로 당규에는 이것이 할 수 있다 이런 노력 조항이었는데 예. 잘 안 지켜진다는 지적이 이제 여성계로부터 많았고 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더라고요. 특히 남성들 중에서. 이제 현재 이게 15%를 의무 규정으로 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이 15%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네네. 하는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데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의무 규정을 둔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예. 좋은 여성 후보들을 영입하고 네. 참여케 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 자격이 부족하거나 네.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억지 추장의 격으로 공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도 오늘 공심위원장께서도 네. 이런 관련한 언급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네. 거의 다 공천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5%라고 하면. 우선 이 의무공천 당규를 만들면서 예. 굉장히 활발하게 망설였던 분들 또는 생각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저희가 네. 보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저희가 이런 당규를 확정한 만큼 좀 책임 있게 네.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네. 아마 9일부터 11일까지 저희가 후보 신청을 받게 될 텐데요. 예. 11일경에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민주통합당이 2대 동문회입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 이 정청래 전 의원 있죠? 네. 그 양반이 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문제 제기 방식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당에 충분히 전달하면 예. 당으로서는 이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가 없는 이런 가치고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것이 할당제로까지 가 있는 어느 사회나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어왔는데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자격이 부족한 후보를 네. 이것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네. 무분별하게 공천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표도 약속을 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정청래 전 의원, 이분이 말이죠. 그 여성 의원들 이름을 이제 쫙 나열을 해가지고요. 네.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그 기존에 이미 그 의원을 하고 있는 여성들 그분들은 뭐 다들 공천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성 공천 의무 규정을 뒀다고 해서 네. 이 자격 심사나 경쟁력 심사가 더 엄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것은 걱정은 아니다.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문제 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좀 돌출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뭐 이런 SNS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 여성 의무 공천의 불똥이 말이죠. 호남으로 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역시 같은 답변이십니까? 그 여성 후보자들 호남에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 FTA의 발효를 아예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한명숙 대표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폐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폐기는 뭐 한미 양국 중에서 한 나라가 폐기한다 이게 한마디만 하면 폐기가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민주통합당에서 집권을 하면 폐기해 버릴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발효를 정지시켜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자는 겁니다. 예. 이미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와 미국의 법률 체계상 매우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 등등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의 특히 서민 경제와 관련된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해서 관세 폐지를 유보하자거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개성공단의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하자든지 이런 데 대한 추가 협상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발효가 될 때는 폐기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네. 집권하면 폐기하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이네요.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높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직전에 지금 발효가 되는 것인데 저희는 발효를 정지시키고 총선의 국민적인 이런 평가를 받자는 것인데 그리고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시되고 그냥 발효가 진행되면 결국은 총선 이후와 또는 대선 이후에 폐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만일 폐기를 하게 되면 이 대외 신인도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또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텐데. 네, 이거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쪽도 한국이 원하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태도가 문제죠. 정부가 국민적인 여론이 이 정도 되면은 발효를 정지하고 이 독소 조항이나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서 오는 책임이 1차적으로는 정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미 FTA 문제가 말이죠. 공천하고도 또 연관이 돼서 이 뭐 살생부 아닌 살생부가 돈다 그런데 말이죠. 뭐 김진표 의원, 노영민 의원 이 당시 아마 협상을 주도했던 원내대표 부대표인 것 같고요. 김성곤 의원, 강봉균 의원 이렇게 막 줄줄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미 FTA와 관련된 거죠? 요즘엔 뭐 SNS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공천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를 들이대고 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발효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뭐 말하자면 당시에 한미 FTA 협상 통과를 안 통과를 이제 주도했던 협상파였죠. 그쪽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나온 얘기겠죠. 당내에서 어떤 의제든 논의할 때는 강원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죠. 절차상의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견 안에서도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기라는 당론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종합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통합당에서 특별히 뭐 요구하시는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의석을 늘릴 수 없다는 것. 네. 이미 우리 헌법에 200석 이상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뭐 선거구 획정이 자체도 좀 무책임하죠. 네. 선거구 획정에는 302석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아니면 비례대표를 3석 줄여라 하는 선거구 획정의 안 자체가 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의석을 줄이지 않고 의석을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네. 안을 이른바 4+4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전체 선거구를 놓고 가장 적은 데를 줄이고 이 가장 많은 데를 늘리면 이것에 전체 의석을 늘리지도 않고 비례대표를 줄이지도 않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네. 영남에서 한 석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를 줄임으로써 299석을 유지하자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이 국민들의 여론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니까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발끈했답니다. 이거 도대체 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 타협이 예.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뭐 타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오전에 예. 다시 최종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선관위는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전체 선거 일정을 재논의해야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최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 헌법에 200석 이상 299석을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다면 네. 의석수를 늘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내고 있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을 지키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새누리당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종시 문제는 어떤 입장이시죠? 세종시는 신설하자는데 대체로 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석패율은요? 석패율은 지금 지난번에 네. 여야 간의 원칙적 합의가 있은 이후에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예. 최종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이유를 저희 민주당 보고 진보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네. 언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진보당의 입장을 존중해 주셨던 적이 있는지 참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계특위 그건 네. 완전 합의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진보당 쪽에서 반대하면 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 쪽에서도 지금 요 소위원회 내에 진보당 의원이 계시거든요. 네, 한 분 있죠. 예. 그런데 요거 석패율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 더 큰 문제는 예. 새누리당의 예. 입장이 부정적으로 선회한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도 소극적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소극적이고 그렇게 됐네요. 저희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물론 안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석패율은 선관위가 제안했고 매우 부분적이고 보완적이지만은 예. 우리처럼 몇몇 지역에서 완고한 지역주의가 있는 경우에 예. 분명히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검수 비키니 논란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에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예, 답변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임종석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